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금종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양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식 업무, 영양 수업, 영양 상담이 있어요. 제가 근무를 해보니 실제로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급식 업무를 하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영양 상담과 영양 수업, 조리원 위생안전교육 등의 업무도 있지만 급식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급식 일지, 급식 관련 공문, 예산 관리, 그리고 식단을 짜고 발주를 하는데 발주의 경우에도 식자재 재고를 확인 후에 소요량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발주를 해야 하고 매일 검수, 검식, 배식 등을 해서 급식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진로 상담 및 고민을 얘기해 주셨던 분들 중에 영양교사는 되고 싶은데 단체급식 업무가 안 맞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단체급식 업무가 처음부터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식 업무가 영양교사의 업무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급식 업무의 경우 교육급식으로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체급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영양 수업을 통해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다면 실제 급식 시간에도 젓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보고 잘 할 수 있게 알려주는 방법, 그리고 5대 영양소에 대해서 교육했다면 5대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하고 그 식단을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지도하는 방법,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수업을 했다면 실제 급식 시간에 잔반이 줄 수 있도록 실제 수업과 함께 급식으로도 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해야겠죠. 물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면 사실 급식을 배식하고 나면 정신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급식 업무가 단순히 하기 싫다라고만 생각이 드신다면 수많은 직업 중에 왜 영양교사가 되시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도 처음부터 이 업이 너무 잘 맞아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단체 급식이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또 모두를 만족시키는 식단이란 단체 급식에서 찾기 힘들죠.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직업이든 각자의 어려움이 있듯이 단체 급식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직업은 취미가 아니라 생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급여, 복지 등 전체를 생각했을 때 80%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이고 20%가 내가 불만족하는 요인이라면 그 정도면 좋은 직업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 퍼센테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죠. 저는 처음 시작이 20% 정도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싫어했던 이 20%도 내가 잘 해내서 좋아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못했던 것을 잘하게 되고 미숙했던 것들이 숙달되고 나면 그 일이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럼 지금부터 영양교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 3년제 대학교가 아닌 4년제 식품영양학과 및 학부 등 관련 학과에 입학해서 영양교사 교직 이수 과정이 있는 대학교를 입학하셔야 합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는 1학년 때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들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대학교마다 상위 몇 % 내에 들어야 하는지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대학교마다 다 문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진학하고 싶으신 대학교에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양교사 TO가 지역별로 1명, 0명 이렇게 나올 때여서 영양교사가 될 확률이 희박하다 보니 영양교사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10% 내로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영양교사 TO도 늘고 그만큼 임용 응시자들도 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10% 내에 상위권 성적이 드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의 낭만도 너무너무 좋지만 성적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3가지입니다. 교직 이수증, 영양사 면허, 한국사 능력 검정 상급 이상 소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임용고시 응시가 가능한데요. 만약 영양사 국시 시험 일정이 임용고시보다 늦게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고시에 먼저 응시하고 이후 실시하는 국시에 합격한다면 응시 자격을 인정하므로 참고하셔서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임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영양교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고등학생 분들도 질문을 해주셨고 대학생 분들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고등학생 분이 해주신 질문은 성적이 안 돼서 2년제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할 것 같은데 2년제를 졸업하고 교직 이수 과정이 있는 4년제에 편입을 하면 영양교사 임용을 칠 수 있나요? 이고 2년제 대학생 분들이 주신 질문은 이미 2년제 식품영양학과에 왔는데 대학원을 가지 않고 영양교사 임용을 칠 수 있나요? 입니다. 둘 다 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4년제로 편입한다고 해도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칠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2년제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을 가셔도 1학년 때 상위 10% 내에 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오로지 방법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전교사 2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신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드리자면 영양교사로 합격한 후에 대학원을 다닌 기간인 2년 반을 경력으로 100% 인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경력 없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용이 되셨을 때 10.55봉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55봉이란 보통 대학 졸업 후 임용 합격하면 8호봉부터 시작인데 대학원을 2년 반 다니고 졸업하니까 10호봉부터 시작하고 6개월 빨리 호봉 승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양교사의 초등, 중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영양교사의 경우 중등 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한 후에 우리는 어디로 발령이 날까요? 초등? 중등?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추가되겠네요. 유치원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으니 지금은 초등, 중등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용 합격 후 첫 발령지가 초등이면 평생 초등, 중등이면 평생 중등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중등 급간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응시하려는 지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역의 교육청에 여쭤보시거나 한마음 교사되기 다음 카페에 가입해서 영양교사 카테고리에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가산점과 학벌입니다. 먼저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커말이나 워드나 엑셀이나 기타 등등 어떠한 자격증이 있으면 임용에 가산점이 있나요? 저도 임용 준비할 때 혹시나 가산점 같은 거 없을까 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가산점 제도는 없습니다. 가산점은 없는 대신 커말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임용에 합격해서 교사가 되신 후에 지역이나 학교로 이동하는 것을 관내 내신, 관외 내신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가산점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다음은 학벌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학벌은 영양교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궁금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 자체가 나의 학력을 채점자나 면접관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벌은 영양교사가 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무관합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떠한 이익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용에 합격한 후에도 학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임용에 합격하면 다 똑같은 교사입니다. 학벌의 경우, 사기업의 채용의 경우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교원을 채용하는 임용 시험에서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영양교사의 꿈을 이루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